예,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, 제가 여기에 100%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다. 왜냐하면 내가 많은 거를 막 8시간 근무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또 뭐 나이가 먹어서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캐셔나 이런 거 아니면 좀 힘들 텐데, 그러지 않고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후, 뭐 부업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서울에서 16년 동안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. 네,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제 이제 수입을 좀 올리고 싶은데,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어떤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무인으로 하는 거를 찾았는데, 그때는 뭐 몇 개가 나왔어요. 카페도 나왔었고 뻥튀기 집도 나왔었는데, 순간에 무인 셀프 빨래방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, 괜찮겠다. 제가 근무하는 지역도 대학가 부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직접 발로 뛰어서 창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그때 창업을 할 때 목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. 왜냐하면 암만 해도 이제 대학가라는 거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셀프 빨래방이다라는 게 낯선데, 그걸 쉽게 쓸 수 있는 학생들이면 좀 기계를 쉽게 쓸지 않을까 하는 생각, 그리고 많은 움직임이 있는 그런 데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데 목을 제일 포인트로 두었고,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장비로 할까 할 때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뭐 한 20년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장비를 선택하면 좀 튼튼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보면서 장비를 선택하게 됐고, 또 앞에 이제 가게를 볼 때는 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드나들기 편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, 계단이나 이런 게 없는 매장 선택, 또 뭐 다행스럽게 있다면 주차장이 한두 대라도 될 수 있는, 그리고 약간 편도가 아닌 왕복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매장을 고를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,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민원은 뭐 세제가 저희가 자동 공급인데, 세제가 안 나온다, 또 어떤 때는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뭐 조금 건조가 덜 된 것 같다, 동전을 지폐 교환을 했는데 동전이 좀 안 나왔다, 걸렸다, 뭐 이런 어떤 전화들이 그리고 나오게 되고, 카드 사용이 안 되냐 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다양한 문의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여기가 이제 주말에 빨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말 전화가 조금 있는 편이고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이라서 잘 설명을 하거나 그거에 대처하게 되면 대처 능력도 올라가고 그냥 이게 얘기하다 보면 다 풀리는 편입니다. 어려움이, 모든 장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셀프 빨래방은 그 어려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처음에는 2kg 정도의 하나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250m, 150m에도 들어올 정도로 빨래방이 많이 생기고 있고, 그래서 생길 때마다 좀 긴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럴 때 긴장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최선을 다해서, 지금 16년 동안 해온 노하우 그게 있다고 하면 친절하게 좀 더 고객을 한 분 한 분 신경 쓰기, 매장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, 또 어떻게 보면 세탁 장비가 항상 깨끗하게,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. 우리 매장은 어떤 빨래방이든 1년이 지나면 그 점주의 성향상 지저분해지는 매장이 있습니다. 근데 개인의 빨래를 가져오는 것만큼 여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, 장비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그래도 깨끗하다, 또 저렴하다, 뭐 빨래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유지를 하고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순수익을 밝히기엔 좀 뭐하고요. 이
빨래방은 수도세, 전기료, 뭐 기타 비용이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매출의 한 40%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수입이 안정적이다. 웬만하면 만약 400이면 뭐 한 200은 정도 아니면 150은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업할 때 큰 목표를 잡지 않고 150 정도에서 200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고, 뭐 400이다 500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매장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게 가져갔다면 아마 폐업을 했을 텐데 저는 200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저 만족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엔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정도 생각하시면 창업을 하면 괜찮지 않나,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빨래방 창업은 빨래방은 여러 군데에서 많은 메이커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뭐 너무 많이 부풀려서 기계 장비에 가는 부분, 장비값이 비싼 데도 있고 인테리어비를 비싸게 받는 데도 있고 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품도 파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보는 식견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안정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이 빨래방만 하는 것보다도 사업적으로 뭐 무인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무인 아이스크림을 접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약간 매장에 대한 크기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여력이 된다면 저도 복합 매장으로 빨래방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어떨까 하면 그게 윈윈이 되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장의 크기,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할 때는 자기의 부담 없는 비용적인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, 약간 비용이 내가 좀 괜찮다, 여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크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아마 작은 매장보다는 약간 큰 매장의 기계 대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, 또 다른 거랑 복합했을 때 윈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의 안정적인 자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